올 들어 증권사 전산장애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이 사실상 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이 증권사들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투자자 대응을 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문영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증권사의 MTS, HTS 오류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그 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 동안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증권사 전산장애 사례는 100건이 넘는 상황. 하지만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제재한 건수는 5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2018년과 올해 상반기에는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능동적으로 금융사를 감시해야 할 금감원은 증권사 스스로가 전산장애를 보고할 때까지 기다리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저희 쪽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때문에 무조건 검사를 나가는 건 아니고요.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다음 의사결정해서 나가겠죠. 더구나 금감원은 최근 5년간 강제력을 지닌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증권사에 제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 상반기 전산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그제서야 증권사 비대면 거래 유의사항 공문을 발송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증권사들은 각기 다른 지침으로 전산사고에 대응하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정치권은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증권사의 전산사고 문제를 꼽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두 번째는 개별 금융회사나 정금업자들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회사별로 지침을 마련하고 공개하는 것. 현재 증권사별로 마련한 손해 입증과 배상에 대한 지침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강제력을 지닌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증권사는 지금껏 하지 않았던 전산 시스템 관리와 운영 대책 보고를 금융당국에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주식 거래가 주로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관련 통일된 가이드라인과 제재 규정 미비로 투자자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증권사 전산 사고와 보상 문제, 증권부 지수희 기자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 기자, 이 전산 사고가 올해 더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 이 대여급 IPO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만 해도 한 크게 4건 정도가 있었는데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나 SKIT, 또 카카오뱅크의 공모주 청약일이나 상장 당일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로그인이 안 되거나 좀 접속이 불가해서 거래를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앞서 보셨듯이 이제 이 같은 상황들이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데요. 네. 증권사들도 계속 이제 투자를 늘리고 있긴 하지만 투자자들의 접속이 늘어나는 것을 감당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전산장애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앞서 문영민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좀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증권사들도 매년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부족인 상황이고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사고 방지를 위해서 나서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10개 증권사의 상반기 전산관리비를 보면 1,87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7%나 증가를 했습니다. 또 동학개미 열풍이 불었던 2019년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늘었는데요. 하지만 10대 증권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4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전산 투자 증가는 좀 소폭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투자를 늘리고는 있는데 벌어들인 수익에 비하면 좀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고요. 언제까지 이제 증권사들이 제대로 갖추기만을 우리가 기다릴 수만은 없고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라도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네, 증권사들이 대부분 전산사고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규정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법에 네. 정해져 있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증권사들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를 봤다는 객관적인 증거들은 좀 고객이 직접 수집을 해야 되는데요. 예. 우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거래를 못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접속 불가 메시지가 떴을 경우에는 캡처를 하거나 로그인이 안 되는 상황을 사진으로 찍거나 또 동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거래를 하다가 스마트폰 화면을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건 사실 좀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캡처를 한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접속 불가 메시지를 그냥 캡처를 했다고 해서 그거를 고스란히 좀 인정을 해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로그인을 시도했을 경우는 사실 로그인 기록이 그 서버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고객들이 직접 이런 상황을 겪었다는 거는 직접 좀 수집을 해야 되는데요. 예. 증권사들이 이 MTS뿐만 아니라 HTS나 또 고객센터나 지점 같은 다양한 그 대체 거래 수단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활용하라고 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장 첫날에 거래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에는 MTS에만 의지하지 말고 HTS나 고객센터, ARS 또 지점을 방문하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또 그 이후에는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피해 시간이나 피해 종목들, 가격들을 또 자세히 알려야 합니다. 또 이렇게 대체 거래를 통해서도 거래를 못했다면 중요한 것은 전산 장애가 복구됐을 때 주문을 완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하던 시간에 했던 주문과 가격 차이 비교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까지 준비해가면서 꼭 거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잘못은 증권사에서 했는데 소비자가 왜 이런 걸 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특히 이 IT 쪽에 취약하신 분들은 사실 이런 대비라는 걸 제때 하실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일부 증권사에서는 온라인 장애가 생겼다고 해서 대체 거래를 먼저 시도하라고 하는데 그 네. 시도를 안 했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겠다라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의 보상 규정을 보시겠는데요. 일단 장애가 발생했다면 말씀드린 대체 거래 수단을 먼저 활용을 해야 하고 이 대체 거래 수단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했던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보상에서 예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전화로 좀 대체 거래를 몰렸을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전화가 몰리면서 체결이 좀 지연되거나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주문 장애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정을 안 해준다고요? 과연 이런 대체 수단을 제대로 갖추고 투자하는 분들 얼마나 될지 싶은데 이 정도면 사실상 뭐 보상 안 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보상을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좀 수집하는 증거들은 고객들이 직접 좀 움직여야 하는데요. 또 알아두셔야 할 한 게 있는데 신규 매수 주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좀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로 매도 주문이나 또 원하는 시간에 팔지 못해서 손실을 받거나 매수 주문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주문을 내놓고 정정이나 취소를 좀 요청을 했는데 장애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때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카뱅 같은 경우에는 좀 사고 싶었지만 장애 때문에 못 사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시지만 이 경우에는 피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권사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접속하려는 기록은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야 나 이거 원래 매수하려고 했어 라고 했을 때를 다 보상하게 되면 솔직히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자의 기회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줘요. 전산장애로 팔지 못한 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제 새로 사지 못하는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타이밍에 반드시 사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카뱅의 경우에는 첫날 개장과 동시에 사고 싶은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제 접속 장애 때문에 못 사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때 매수를 못했고 상한가에 좀 마감을 해서 상한가에 사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비싼 가격에 샀다고 해도 이 카뱅의 경우에는 이후에 주가가 계속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피해라고 규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증권사들이 매수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증권사의 전산 장애가 발생했을 때 개인들 스스로 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 중심으로 개선 방안들이 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정치권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인식을 해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에 나섰는데요.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이제는 좀 시대에 맞는 그런 규정을 마련해서 투자자 피해에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전산장애라는 게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일어나는 거랑 금융회사에서 일어나는 건 좀 엄연히 다르죠. 특히 이 증권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1분 1초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당국도 업계도 이렇게 안일하게 상황을 본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